네, 지금 학부모님 거의 다 오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드리는 저는 에듀게이트 코리아 대표원장 이서윤 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이게 시기가 시기다 보니 많이들 오셨어요. 지금 한 58분이나 오셨는데 오늘 그래도 좋은 정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한 정보 가져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사진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저희랑 대면 상담을 진행을 하시거나 뭐 직접 원에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컨설턴트 쌤들 다 아실 거예요. 저희 같이 조인하신 에이든 대표원장님 계시고 대표 컨설턴트 조재욱 선생님, 데이비티 계십니다. 사실 대구 안에서 어느 유학원을 가도 미국 대학교다운 컨설턴트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거의 다 국내 대학교 영어 영문과 출신 분들인데 저희는 오직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컨설턴트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의 어, 신념이기도 하고 사실 최고의 컨설턴트랑 진행을 해야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 성과입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많이 못 받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매 학년마다 2명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킨더에서 그레이드 12까지 총 24명의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뭐, 유학원을 오픈하려면 뭐 오픈할 수야 있죠. 학생들 뭐 한 100명씩 받으면서. 다만, 그게 저희의 교육 신념은 아니고, 저희는 사실 이렇게 70%의 학생을 5년 동안 DIS에 합격을 시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컨설턴트들이 3명이 학생 1명한테 붙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풀케어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최고의 교육 수준과 커리큘럼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DIS를 어플라이 하면서 다른 학교들도 같이 어플라이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주권이라든지 뭐 CMIS 아니면 체두익 아니면 뭐 다른 기타 국내 비인가 그런 학생들의 80%는 기타 인가 국제학교를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S랑 다른 국제학교 동시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뭐 저희랑 상담을 하시면 제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케이스가 있다, 이런 학생이 있었다, 이런 데를 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어서 DIS 진학 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진로 방향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부분 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탑 30위권 내에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리고 이제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제 전형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한국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 학교들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라고 부모님들께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금방 앞서 말씀드린 두 이제 가지 루트의 대학교 진학뿐만이 아니라 DIS를 통해서 8학년 졸업 후 미국 보딩스쿨 또는 민사고 같은 특목고로도 진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DIS 미국 커리큘럼과 한국의 커리큘럼이 워낙 차이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적으로는 DIS에서 한국 일반 교과 과정으로 옮기는 방향은 강력하게 비추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학부모님들 요즘에 보시면 DIS 입시가 참 어렵죠.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내 외국인 학생 유입 비율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올수록 이제 DIS는 한국인 학생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제 TO가 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의 유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TO 자체도 같이 하락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 유학원 출신의 로봇입니다. DIS 입학 사정관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학생들 이제
인터뷰만 봐오신 분입니다. 학생들이 달달달달 외우면은 그게 외운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 정말로 본인이 하는 것인지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로봇은 자동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뚜렷해지지만 공개되지 않는 DIS의 인재상입니다. 학부모님들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DIS 관련해 가지고 리소스 찾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아무 제가 찾아봐도 인터넷에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DIS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G1부터 G4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워낙 제가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워낙 이 학년 같은 경우에 특히 이 구간대 학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너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는 대기에는 DS 대기를 받으면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막 대기를 줬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DIS에서 의미를 바꿔 가지고 좀 될 것 같다 이제 하는 학생들에게만 웨이트 리스트를 예, 오퍼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2025년도 DIS 정시 전형 학년별 TO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같은 경우에는 19명으로 이제 킨더가든이 가장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학제가 바뀌는 6학년 그리고 9학년 구간이 이제 경쟁률이 가장 낮고 그리고 가장 이제 합격률이 그런 똑같은 의미로 높다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킨들가든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의 DIS 입시 요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원생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3월 29일, 30일 이렇게 주말에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킨들가든 그리고 다음 하루는 1학년 학생들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요. 두 학년은 그 다른 위의 학년들과 이렇게 세퍼레이트 돼 있어서 조금 시험 방식이 특이합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가지 항목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학생들이 그 instruction, 즉 선생님들의 지도를 얼마나 잘 따라오는가에 대한 능력을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체육 활동 같은 것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글쓰기 1대1 인터뷰가 있는데요. 아래 두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이유는 이 두 가지 섹션이 유일하게 학생 그리고 인터뷰어 간의 1대1 인터랙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세 가지 항목들은 아무래도 단체로 진행되는 시험들이 많은데요. 그에 반해 아래 두 가지는 학생 개개인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학생의 강점 혹은 특색은 어떤지 그런 점들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두 가지에 가장 중점을 둬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네 가지 요소들이 DIS에서 학생들에게서 보고자 하는 그런 인재상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네 가지는 DIS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제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뽑을 때 중요한 요소들로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시킬 때 이제 이런 요소들을 준비를 시켜서 DIS 말고도 또 다른 국제학교에 지원을 할 때도 비슷한 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제로 2023년에 진행된 킨더가든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의 이 정시 입시로 한번 이런 입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일반적인 학교의 입시라고 보기에는 좀 특이한 활동들이 많아요. 보시면 꽃 메이커 수업. 이거는 어, 학생들이 이게 좀 되게 특이한데 학생들을 앞에 쫙 앉혀놓고 선생님 한 분이서 이제 종이접기 하는 그 스킬들을 막 알려줘요. 처음에는 뭐 정사각형을 반으로 접고 그 다음에는 뭐
길다란 모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두 가지 다른 종이를 붙인다든지 이런 instruction based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제 1차원적으로는 학생들이 영어를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부분을 얼마나 잘 따라오는가.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성격이나 캐릭터리스틱 부분에서 DIS와 얼마나 맞는 학생인가 이런 부분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자유시간도 있는데요. 자유시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이렇게 체육관, 짐에 다 풀어놔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서로서로 얘기도 하고, 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은 뒤에서 그냥 쭉 지켜보기만 합니다. 학생들은 되게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뭐 가벼운 공놀이도 앞서 말씀드린 자유시간과 비슷한 원리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글짓기 그리고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이거는 실제 그 DIS에서 사용된 입시 프롬프트인데요.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알파벳을 읽거나 뭐 숫자를 읽거나 이런 학생들의 간단한 학업 그리고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그림 부분을 보시면 프롬프트가 이제 What are the pictures 하면서 학생들 보고 그림을 보여주고 혹은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1대1로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학생의 단순한 영어 능력을 떠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혹은 대인과의 이런 대화 능력에 있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잘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DIS 입시 아무 데서나 안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이거는 좀 시크릿이긴 한데, 뭐 말씀을 드리자면, DIS 입시에 있어서 해외 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다. 아니면 뭐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가고 있다. 아니면은 국내에서 인가든 비인가든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런 학생들이 DIS로 트랜스퍼를 할 때는 저희 학원 학생들의 샘플만 봤을 때는 합격 가능성이 3.5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타 환경의 학생들 2명이 붙을 때 이런 해외 학교 재학생이나 타 국제학교 학생들은 7명이 붙는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이게 사실 DIS 입시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인트레스팅한 부분입니다. 어, 우리 한국에서 입시를 할 때,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뭐가 됐든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뭐, 내가 뭘 하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험 성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2개예요. 1번, 지금 지원 학년이 어떻게 되냐? 2번, 그리고 지금 어느 학교를 가고 있냐? 사실 이 2개, 두 요소가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학년이 그레이드 5에서 6으로만 바뀌어도 합격 가능성이 엄청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더군다나 지금 뭐 유학 중이다. 그러면 확률이 더 올라가고요. 특히 고학년에서 이런 일들이 많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좀 아셔야 돼요. 기존의 성적표, 그러니까 이전 학교에서의 성적, 그리고 추천서, 쌤들 추천서, 영어교사, 수학교사 추천서, 그리고 시험 점수, 뭐 다른 뭐 공인시험 점수, 수상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친구, 예를 들어서 성적 잘 받는 친구, 추천서 잘 받는 친구, 시험이랑 수상 강한 친구는 시험장 가서도 잘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얘네의 시간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인재상에 대한 컨설팅이 더 들어가는 게 맞지. 이런 것들 하느라고 입학 시험 준비를 놓치면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나이가 어린 애들이잖아요. 오히려 수상 실적이랑 막 시험 점수 그런 게 완벽하면 더 이상하게 보여요. 더 유학원 티가 나고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3월 29일, 3월 30일 DIS 저학년 입시가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그 교장이랑 교장 와이프가 입학사정관이에요. 입학사정관이랑 그 저학년 쌤들을 뚜루루루루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방에 하는 게 약간 그거예요. 돌아가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학생 한 명씩 고르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름이 거론되면 합격된 거예요. 사실 킨더랑 그레이드 1은 3월 29일이랑 30일 만에 다 결정이 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제육쌤께서 말씀하셨던 그 스피킹이랑 라이팅이 잘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눈에 띄는 그 인재사항이 있어야지 그 미팅에서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영어 잘하는 학생들을 그냥 1부터 10까지 줄을 세워서 애들을 뽑을 거면은 지금 수성구에 살고 있는 애들, 뭐 영유 가고 있는 애들 다 뽑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DISC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 쌤들이 이 학생들을 선별할 때 물론 개인적인 주관도 들어가겠죠. 사실 사람 주관이란 게 제일 무서워요. 다만 Main Learning Results라는 그 학교에서 쓰는 그 evaluation system, 즉 학생들을 평가할 때 쓰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면 애들이 잘 붙더라고요. 저학년에서는. 그래서 저학년에서는 눈에 띄는 거를 우리가 좀 목표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거 듣고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DIS는 그 입학 시험에 들어가는 요소 자체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매년 느끼지만 시험만 잘 봐서는 안 돼요. 거기서 임팩트를 남겨요. 이제 이거는 저번 입시 설명회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 시험 요소에 있어서 중요도를 뽑자면 이거는 저학년이랑 고학년 똑같습니다. 가장 제일 중요한 게 학생한테서 나오는 인재상이랑 이미지입니다. 이 인재상이랑 이미지가 인터뷰에 거의 첨가가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재상이랑 인터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에세이 라이팅, 그 다음이 맵 점수, 그 다음이 수상 경영.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수상 막 잘하고 뭐 최연소 뭐 토셀 만점자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사를 해야 될 점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 마음에 들면 합격을 시킨다 애들을. 그럼 애를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맵 점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맵 시험은 부모님들 동학년 기준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일 시 거기서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평균보다 낮으면 조금 위험해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 인터뷰 잘 보면 커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오리티를 둔다면 제일 중요한 게 스피킹 잘하는 거, 컨설팅을 통해서 인재상을 만드는 거, 그 다음이 라이팅, 그 다음이 리딩입니다. 리딩은 그 정도 점수만 있으면 오히려 인터뷰를 잘 보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또 라이팅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사실 내러티브이든 아규멘티드 에세이든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그 구조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게 하는 겁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글을 적는 데는 방법이 있고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그 틀을 알려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글을 꾸려 나가야지 정말 깔끔하고 그 학생의 캐릭터가 보이는 글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는 인터뷰에서 나오는 그 인재상과 이미지가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이미 갖춘 아이들은 안 와도 돼요. 저희랑 안 해도 돼요. 그냥 지 혼자 놀다가 잘 붙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이미 그런 게 내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제가 내년에도 말할 것 같아요. 2026년 DIS 정시 전형은 역대 가장 어려운 입시가 될 것이다. 지금 합격의 문이 좁아지면 좁아지고 있지 넓어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울 거예요. 보시면은 경쟁률이라든지 TO도 사실 다른 연도에 비교해서는 올해 최악입니다. 물론 좀 예상 의외로 TO가 생겨난 학년들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뭐 그레이드 8, 뭐 그런 쪽은 원래 잘 안 나는데 올해 유독 잘 나고. 근데 전반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올해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우선 맵 시험을 만점 받는 시간을 투자할 바에는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투자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라미드, 스피킹이 제일 먼저, 그 다음이 라이팅, 그 다음이 리딩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가장 밑에 있는 것들이 수상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밖에 좀 노이즈가 심해가지고 어,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라이팅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모델을 교육해야 되고요. 그 틀 안에서 아이들이 놀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는 우리는 영어 잘하는 아이는 필요 없어요. DRS 합격에. 백날 잘해봤자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DRS가 원하는 학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쉽지가 않기에 이런 컨설팅이 있고 이런 학생들을 돕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고요. DRS 학생이란 뭐냐? 3분할입니다. 첫 번째가 intellectual curiosity예요.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본인이 패셔넷한 것, 뭐 그게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파고드냐. 그다음 demonstrated interest, DRS를 얼마나 가고 싶냐. 사실 그 학생도 진지성 있게 원해야 그 진지함이 그 입학사정관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strong character, 이건 말 그대로 성깔 있는 애. 그러니까 막 그런 나쁜 의미로 한 성과란다는 거 말고 딱 봤을 때 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래서 이 지적 호기심, DRS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강렬한 캐릭터가 모여서 인재상을 만드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상담을 하면은 우리 아이가 소극적이어가지고 이게 되겠냐 여쭤보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어, 아이가 소극적이어서 문제될 건 아예 없습니다. 애가 외향적인 거랑 캐릭터가 강한 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격 무관, 아이의 그런 바이브에서 묻어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에듀게이트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DIS 합격을 원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저희 에듀게이트의 DIS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앞서 말씀드린 시험장에 가서 리딩, 라이팅, 그리고 인터뷰 스피킹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어 수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저희 컨설턴트하고 원장 선생님들이 다 같이 붙어서 학생들의 지원서 작성,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할 때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 에듀게이트 프로그램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원서 작성을 할 때 학부모님들하고, 그러니까 저희와 같이 하는 학부모님들하고 한 분 한 분 다 미팅을 하고 나서 그 어, 애플리케이션이 수정이 딱 되고 나면은 그 뒤에 학생들이 원서를 넣어서 조금 더 깔끔하고 학교가 보기에 아, 이 학생을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저희가 지원서 수정 그리고 좀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앞서 말씀드린 수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저번 입시 설명회 할 때는 5개월 그리고 3개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곧 애플리케이션이 마감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저희가 3개월 그리고 정말 단축된 1.5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도 최대한 저희 케어를 통해서 DIS에 원서를 넣고 성공적인 인터뷰 프로세스를 마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뒀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리고 앞서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학년별 TO가 2명으로 굉장히 적어요. 이미 마감된 학년들도 있고. 그래서 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학생들의 TO 자리를 이렇게 잡아 놓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저희 에듀게이트는 몇 년간 학생들을 되게 다양한 학생들을 DS에 합격을 시켜왔고 또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다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서 특정 학생들이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저희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에게 가장 맞는, 가장 적합한 플랜,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의 DIS 합격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매년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 저희가 Q&A 세션을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점은 그 줌 웨비나의 Q&A 기능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내용들은 상담하거나 지난번 웨비나 때 가장 많이 그리고 좀 자주 저희가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 말고도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줌의 Q&A 기능 사용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이 수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대면 수업만 있나요?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저희 학생들 중에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을 하면서 대구국제학교에 가려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와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꼭 대면 수업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리딩, 라이팅, 그리고 스피킹, 컨설팅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제 최근 입결 현황이 어떻게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슬라이드 앞에 이렇게 수치와 함께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빌려서 말을 해보자면 최근 입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DS의 합격률은 낮아지고 경쟁률은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어, 에이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학급이 바뀔 때, 미들스쿨에서 하이스쿨 갈 때, 아니면 엘레멘터리에서 미들스쿨 갈 때, 그 사이가 가장 합격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들을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어, 3번 질문은,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랜덤인데 왜 굳이 컨설팅을 해야 되냐? 이거 엄청 많이 받아요, 사실 이 질문. 왜냐면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쯤 되면은 대표 원장님께서 설명한 거 베이스로만 간다면은 그냥 본인 꼴리는 대로 뽑는 건데 왜 굳이 이 시간 투자를 해야 되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다른 유학원들을 다 보니까 근데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잘 보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맞는 방법으로 아이를 교육을 해가지고 준비를 시키면 잘 붙어요. 매년 그 어렵다는 그레이드 1이랑 5도 저희는 매 학년 합격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만 가는데 그래서 이쯤 되면 그냥 뭐 그 숫자로 그냥 증명이 되는 거죠. 랜덤은 아니다. 뭐 물론 겉만 봤을 때는 와 이걸 어떻게 뚫냐 싶은데 방법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인재상 컨설팅은 됩니다. it works. 정말 되고요. 아이의 스토리를 따지고 아이의 배경을 따져가지고 그 전략을 짜가지고 친구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쭉 가면은 정말 잘 붙습니다. 이거는 답이 정해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뭐 다른 유학원을 가면 그쵸 랜덤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겠죠. 대기나 불합이 돼도 그러려니 쉽겠죠. 근데 뭐 사실 저희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년 잘 보내고 저희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4번 질문,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냐? 자, 이거는 제가 답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에 대한 교육이에요.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글을 쓰는 방법. 그리고 맵 시험도 유형이면 유형 다 유형이 있어요. 뭐 단어 유형이 있고 문장 유형이 있고 그런데 그 유형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 어떻게 푸냐? 문제를 풀 때 뭐를 봐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스킬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스킬들이 있고 그 스킬들을 배운 다음에 그걸 이제 인터뷰에 접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처음에는 이 3개월에서 그냥 시간을 나누자면 뭐 첫 1.5개월은 파운데이션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파운데이션을 가르치고 그 스킬을 갖다가 이제
둘째 부분, 그 다음 1.5개월 같은 경우는 그걸 기출문제에 접목해가지고 그 스킬을 써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인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정말 저희는 사실 학생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이 학생의 배경이라든지, 가장 제가 뭐 스피킹 할 때 처음 말하는 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뭐 이런 질문인데 그런 걸 통해서 이 학생만의 스토리, 이 학생만의 DIS 합격을 위한 그 길을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으로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뭐 저희 학원 대표 전화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가장 빠른 답변 원하시면 카카오 채널로 카카오 문의 주시면 돼요. 저희 상담 시간은 뭐 밤이든 오전이든 워낙 학생이 다양하다 보니까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오늘도 이렇게 웨비나 잘 진행했고 올해도 정말 학부모님들 좋은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웨비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